미디어의 패러다임의 변화 역시 인문학의 쇠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인문학은 문자 문화의 대표이자 구텐베르크 혁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문화가 인쇄술과 결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합리적 의식, 데카르트의 말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은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월터 옹의 말대로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논리적인 사유, 이성적인 사유를 갖게 된 것은 인쇄술 덕분에 문자 문화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자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문화의 종언이라는 말이 이미 195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마셜 맥루언이 텔레비전을 보고 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정보를 취득하려면 문자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이미지와 사운드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이래로 정보는 더 이상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맥루언이 문자 문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죠. 맥루언이 목도했던 전자매체 혁명도 이제는 아날로그를 거쳐서 어느새 디지털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처럼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의 플랫폼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옛날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상 서적을 읽었습니다. 하다못해 팸플릿이나 월간지, 주간지, 일간 신문이라도 읽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수백 쪽짜리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듣죠. 나는 꼼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등. 책을 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1인칭, 3인칭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칭 저자가 3인칭 주제에 대해서 독백을 하는 거죠. 그 고독한 목소리를 독자가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엿듣는 겁니다. 반면 팟캐스트는 1인칭, 2인칭 모델 위에 서 있어서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하죠.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 역시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여전히 문자 문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PC가 들어온 19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는 문과생들에게는 타자기였고 이과생들에게는 계산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영상 매체입니다. 컴퓨터의 의미, 아니 기능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PC 통신 초기만 해도 문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밤새 정성스레 글 써서 올리면 다음날 역시 정성스레 쓴 반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긴 글을 올리면 욕을 먹습니다. 그 밑에는 대개 이런 댓글이 붙죠. 스크롤 압박. 누가 세 줄로 요약 좀 해줘요.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인터넷에서 대중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미지 한 컷에 캡션을 붙이는 식입니다. 문자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인문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인문학의 위기는 이렇게 미디어 환경, 즉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지요. 매체가 의식을 재구조화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자로 의식을 구성한 사람과 영상으로 의식을 구성한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문자 문화 세대에 속하는 저 같은 사람은 세계를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책 속에 든 정보는 앞에서 뒤로, 시작부터 끝까지 선형적으로 수용되죠. 문자 세대는 선형적 시간관념에 따른 역사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이 비가역적 흐름 속에서 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찾죠. 문자문화와 역사주의적 의식은 과거 피억업자의 기억을 오늘에 기념하고 현재의 우리를 희생하여 후세에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희생이 텔로스, 즉 언젠가 인류가 도달할 이상사회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는 의식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의미, 역사의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형적, 역사적, 계몽적 의식을 가진 우리 세대는 책으로 배운 우리가 민중을 계몽하여 함께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낯선 생각이죠. 요즘 세대에게 너희들에게 역사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극의 배경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미래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SF의 배경이라고 대답하겠죠. 얼마 전에 누군가 인터넷에 별 생각 없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라고 썼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화 사도세자 때문이죠.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왜 스포일링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히스토리인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참 거짓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을 그토록 경계하는 거죠. 반면 이야기에서 참 거짓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거짓말 하는 자를 나쁜 놈이나 불렀죠. 요즘 나쁜 놈은 거짓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죄인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루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지루한 것만은 용서 못한다는 거죠. 설사 거짓말이라도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의 구도가 재미있냐 지루하냐의 구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의식과 구별되는 젊은 세대의 서사적 의식입니다. 영상 세대는 시간에 대해서도 비선형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극장 개봉을 놓치면 영화를 못 봤습니다. 드라마 방영 시간을 놓치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손끝만 움직이면 흘러가는 과거를 되돌려서 무엇이든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역적이었던 시간이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이다 보니 현대의 외과 의사가 조선시대로 들어가는 황당한 설정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과거와 현재는 역사적 의미에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 의미에서 인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기술은 스토리의 텔링으로, 역사의 교훈은 서사의 재미로 치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독서 인구가 감소한 데에는 그 밖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이 곧 세계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읽을 만한 책이 자리야 1년에 100권 나왔으니 거의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책이 1년에 수십 권씩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 주제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세계를 알아노라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서점에 가보면 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책이 수십 권씩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책 속에 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속에 든 것이 세계의 진리가 아니라 그저 세계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리도 아닌 것을 왜 읽어야 하나? 왜 굳이 돈을 주고 사야 하나?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미디어 철학자인 빌렌 플루서의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는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면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으라고 했지만 요즘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의 심리입니다. 이로써 위기에 처한 것은 책의 권위입니다. 주체의 죽음, 역사의 죽음, 정치적인 것의 죽음 등등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담론들은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가 야기한 의식 구조의 변화가 철학적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자에 기반을 둔 의식이 무너지고 영상적 의식, 구술적 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에서는 영상 문화와 구술 문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결합됩니다. 문제가 없던 시절에는 정보를 말과 그림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지와 사운드로 소통하던 시절의 의식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새로운, 더 높은 차원에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문화 이전에 사람들이 지배했던 구술적 의식, 즉 신화적, 설화적, 동화적, 환상적 의식이 첨단 IT 기술과 결합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뜻 보기에 이것은 정신적 퇴행으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의식의 형태가 되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퇴행도 일어날 수 있죠. 그 퇴행이 대중적 취향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요즘 횡행하는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 설화적, 동화적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나가는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기술적입니다. 꽤 똑똑한 사람들마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빠지는 이유가 아마도 거기 있겠죠.